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텔레비전의 희미한 불빛이 사위의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잠들어 있었고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다. 박미연은 50대 중반의 과부 장모로서 그 순간 깨달아서는 안 될 낯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핏줄로 묶인 이 집에서 그녀의 마음은 금지된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었다. 25살에 혼인하여 평생을 남편의 아내로 자식들의 어머니로 살아온 미연이었다. 그러나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20해, 강산이 2번 변하고도 남을 긴 세월 동안 그녀는 겨인이라는 정체성을 깊은 잠에 빠뜨려 버렸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로 유학을 떠난 후 이 커다란 아파트는 마치 거대한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딸은 그곳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외국인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다. 미연은 혼자 남은 딸의 방을 치우며 먼지 쌓인 인형과 오래된 책들을 매만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빈 둥지 증후군을 앓았다. 그리고 재작년 그녀에게는 유일한 혈육이던 딸마저 뜻밖의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다. 사위, 준영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한동안 폐인처럼 살았다. 미연은 그를 홀로 둘 수 없어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왔다. 그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장모와 사위가 한 지붕 아래서 살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아내를 잃은 사위에 대한 연민과 외동딸을 잃은 슬픔을 나누는 동병상련의 관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공허한 일상은 묘한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미연의 하루는 정해진 규칙대로 흘러갔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사위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가 출근한 후에는 조용히 집안일을 했다. 거실에 소파를 정돈하고 딸이 남기고 간 작은 화분들에 물을 주며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일과였다. 이 넓은 집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가끔 텔레비전을 켜도 그 소음마저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혼자 앉아 밥을 먹는 상차림은 늘 단출했다. 김치와 몇 가지 반찬, 그리고 찌개 한 그릇.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로 적막했다. 그녀는 늘 먹다 남은 밥을 냉장고에 넣어두었고 때때로 그것을 다시 꺼내 먹거나 버렸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에 없는 존재나 다름없다고 느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여자가 아니었다. 쭈글쭈글한 손등, 늘어난 피부, 깊어진 눈가의 주름. 모든 것이 시간을 거스르지 못하고 쇠락해가는 흔적이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생기는 오래전 불씨가 꺼진 듯 사라졌다. 그녀는 그저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누군가의 장모로만 존재할 뿐이었다. 육체적인 욕망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진 지 오래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저녁이 되면 사위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준영은 늘 조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다녀왔습니다. 라는 짧은 인사 외에는 좀처럼 말을 아꼈다. 그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다.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인지 그의 얼굴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례하거나 냉정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미연에게는 더없이 정중하고 듬직한 사위였다. 그녀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면 말없이 다가와 들어주었고 가끔은 시장에서 그녀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사소한 행동들에도 어떤 친밀한 감정은 없었다. 그저 도의적인 책임감과 예의가 배어있는 행동들일 뿐이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미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따뜻한 차를 마셨다. 늦은 시간까지 잠 못 이루던 그녀는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텔레비전의 불빛이 푸른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앞에서 준영이 소파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그의 몸은 소파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평소 무표정하던 얼굴은 잠결에 약간 풀려 있었다. 차분히 내려앉은 속눈썹,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 규칙적인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미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발소리가 그의 잠을 방해할까봐 조심스러웠지만 사실은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텔레비전의 불빛이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팔뚝을 비췄다. 셔츠 단추가 풀려 벌어진 틈으로 그의 탄탄한 목덜미가 드러나 있었다. 건강하고 힘있는 남자의 채취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치는 듯 했다. 그것은 20년 전 남편의 채취와는 달랐다. 더 젊고 더 날 것 같은 기운이었다. 그때 준영의 몸이 살짝 움직였다. 소파 등받이에서 머리가 기울어지며 그의 목이 불편해 보였다. 미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으려 했다. 그의 머리를 베개에 받쳐주려는 듯, 그의 목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듯, 그러나 그녀의 손은 공중에서 멈췄다. 이 행동은, 이 순간의 충동은 장모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피가 흐르지 않는 이 관계에서 그녀의 손이 그의 몸에 닿는다는 것은 금지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였다. 미연은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마치 오래 잠자던 심장이 느닷없이 깨어나 격렬하게 뛰어오르는 것 같았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서둘러 물을 마시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거실에서 잠들어 있던 사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의 숨소리, 그의 몸에서 느껴지던 묘한 기운.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간지럽히는 듯했다. 미쳤어, 박미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질책했다. 사위는 그저 딸의 남편이었고 이제는 아내를 잃은 고독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가족이었고 그녀는 그의 장모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다. 20해 동안 죽어있던 것처럼 침묵하던 그녀의 몸이 아주 미미하게나마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그것은 죄책감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생명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침묵했고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마말로 형언할 수 없는 낯선 감정들이 잔물결처럼 일렁이기 시작했다. 이 적막한 집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였다. 밤늦도록 거실에 불이 꺼지지 않아 미연은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이윽고 희미하게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준영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따금 피로하면 감기 기운이 오는 날이 있었으니. 그러나 자정을 넘기고 새벽으로 향하는 시간에도 기침 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점차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기침 소리에 미연은 결국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조심스럽게 준영의 방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옅은 조명이 켜져 있었고 준영은 침대 위에서 웅크린 채 몸을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준영아, 괜찮니? 어디 아프니? 미연은 놀라 다가갔다. 그의 이마에 손을 얹자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준영은 겨우 말을 이었지만 목소리가 잔뜩 잠겨 힘이 없었다. 미연은 걱정이 앞섰다. 딸을 잃은 후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자 아픈 딸이 남긴 마지막 흔적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서둘러 수건을 적셔 그의 이마에 올려주고 물을 가져다 주었다. 어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다닙니다. 약 먹고 자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는 병원에 가기를 극구 사양했다. 새벽녘이라 병원 문을 연 곳도 마땅치 않았다. 미연은 어쩔 수 없이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간병을 시작했다. 미지근한 물에 적신 물수건이 그의 이마에 닿을 때마다 그녀의 손끝에는 뜨거운 열기와 함께 예상치 못한 단단함이 전해졌다. 땀으로 축축한 그의 피부는 나이든 남자들의 피부와는 확연히 달랐다. 탄탄하고 젊음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감촉. 셔츠 단추가 풀려 벌어진 틈으로 보이는 그의 목과 어깨선은 힘줄이 팽팽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남성의 생생한 기운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깨우는 듯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해서 땀을 흘렸고 미연은 수시로 물수건을 갈아주며 그의 몸을 닦아주었다. 잠시 후 준영이 열에 들떠 뒤척이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녀는 그를 부축하려 손을 뻗었다. 그의 어깨를 잡는 순간 미연의 손바닥에 그의 넓고 단단한 어깨 근육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녀의 손가락은 저도 모르게 그의 맨살에 닿았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한 감각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아파서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지만 그 순간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괜찮아. 힘내, 준영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속삭였다. 그의 이마를 쓰다듬던 손이 흘러내려 그의 뺨을 살짝 스쳤다. 거칠지만 뜨거운 그의 피부가 그녀의 손바닥을 간지럽혔다. 그녀는 서둘러 손을 거두었지만 손끝에 남은 그의 체온이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의 열은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못했다. 미연은 하루 종일 죽을 끓이고 약을 먹이고 그의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히는 일을 반복했다. 사적인 공간인 그의 방에 드나들며 그를 간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자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집안에는 그녀의 부산한 움직임과 죽 끓이는 냄새, 약 냄새가 섞여 묘한 활기를 띠었다. 어느 날 오후, 미연은 준영이 갈아입은 옷가지를 가져와 세탁기에 넣었다. 그의 옷가지들 사이에서 익숙한 듯 낯선 속옷이 손에 잡혔다. 어두운 색깔의 튼튼한 면 소재 속옷. 그녀는 그것을 잠시 손에 쥐고 있었다. 마치 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미약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다. 젊고 건강한 남자의 채취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다. 평생 남편의 속옷을 세탁해왔지만 이토록 낯선 감각은 처음이었다. 그의 속옷을 들고 있는 자신의 손이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얼른 세탁기에 속옷을 던져 넣고 세제를 부었다. 거품이 일자 마음속 죄책감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지만 잔향처럼 그의 채취가 코끝에 남아 맴도는 것 같았다. 준영은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지만 미연의 존재를 분명히 느끼는 듯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서면 그의 시선은 항상 그녀를 향했다. 그는 열에 지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어떤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미연은 그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물수건을 적시거나 죽을 끓이는 데 집중했다. 장모님, 주무셨어요? 준영이 아픈 목소리로 나직이 물었다. 미연은 그의 옆 의자에 앉아 깜빡 잠이 들었던 참이었다. 그녀는 그의 기침 소리에 잠시 눈을 붙인 것을 미안해했다. 응. 아니, 괜찮다. 내가 잠시라도 편해야지. 그녀는 깜짝 놀라 대답하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준영은 그녀의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자신을 향한 복잡한 감정이 스치는 것을 본 것 같았다. 연민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냐. 괜찮다. 내가 빨리 나아야지.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이마를 짚었다. 아직 열이 남아 있었지만 처음보다 많이 내린 상태였다. 그의 이마는 뜨거웠지만 이전처럼 통제불능의 열기는 아니었다. 그녀는 그제야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얼굴을 살짝 쓰다듬는 순간 준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눈동자에 그녀의 모습이 온전히 담겼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더 이상 장모님이 아니라 박미연이라는 한 여자로 비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숨이 멎는 듯한 적막이 흘렀다. 그녀는 얼른 손을 거두었다. 준영이 기운을 차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기류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준영은 더 이상 무뚝뚝하게 밥만 먹지 않았다. 장모님, 요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아니다. 괜찮다. 내가 맛있게 먹으면 그걸로 됐다. 제가 나으면
장모님 좋아하는 거 해드릴게요. 아니면 어디 가고 싶으신 곳 있으세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녀의 가슴을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채웠다. 따뜻함, 미안함, 그리고 묘한 기대감. 그는 여전히 예의를 지켰지만 그 안에 배어있는 긴간적인 온기가 미연의 메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듯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야기했고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깊고 부드러웠다. 퇴근 후에는 종종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도 늘었다. 예전 같으면 준영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거나 소파에서 잠들기 바빴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먼저 장모님, 같이 드라마 보실래요? 하고 묻는 경우도 생겼다. 나란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미연은 가끔 준영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꼈다. 그 시선은 짧았지만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자신의 얼굴, 늘어진 티셔츠와 바지 차림이 부끄러웠다. 젊은 시절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그녀는 그의 시선 속에서 잊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조금씩 발견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미연의 내면은 죄책감과 본능적인 끌림 사이의 격렬한 전쟁터가 되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질책했다. 박미연, 너는 장모다. 내 딸의 남편이자 내 가족이다. 내가 지금 무슨 더러운 생각을 하는 거니? 20해를 과부로 살면서 미쳐버린 거니?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몸은 그의 손길, 그의 체온, 그의 시선을 기억하며 생생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스스로의 육체적 욕망을 송두리째 잘라내 버렸다고 생각했다. 성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고 자신은 그저 늙고 초라한 과부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준영의 아픔과 그녀의 간병은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격이었다. 그의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기침 소리, 거실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마저 그녀에게는 묘한 자극으로 다가왔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오래된 결혼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이 그녀를 더욱 괴롭혔다. 딸아, 미안하다. 내 엄마가 이렇게 추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준영의 넓은 어깨, 단단한 손, 그리고 그녀의 손목을 감쌌던 뜨거운 온기가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도 아직 여자였구나. 그 사실에 그녀는 경악했고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20년 만에 깨어난 본능은 마치 댐이 터져버린 강물처럼 걷잡을 수 없이 흘러넘치려 했다. 그녀의 심장은 금기된 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과연 그녀는 이 흐름을 막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 경류에 몸을 맡길 것인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침묵했고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욕망의 소용돌이가 격렬하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 적막한 집에 금지된 감정의 파고가 점점 더 높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에 휩싸였다. 언제쯤 이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지 그녀는 밤새도록 눈을 감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밤의 정적을 사납게 핥히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으르렁거리며 다가오더니 이내 집 전체를 흔들 듯 요란하게 울렸다. 미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빗소리보다 더 크게 요동치는 자신의 심장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 옆 협탁의 낡은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딸의 결혼사진 속 환한 미소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는 듯했다. 죄책감의 칼날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것만 같았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상상하고 있는 거니, 박미연. 딸의 남편을. 그녀는 머리칼을 쥐어뜯는 심정으로 자신을 비난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준영의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움직임 소리, 어쩌면 빗소리에 섞인 그의 옅은 기침 소리마저 그녀의 신경을 예민하게 자극했다. 그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진실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그를 다시 가까이서 느끼고 싶은 욕망의 변명이었을까? 그녀는 참을 수 없었다. 침대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릴까 봐 조심스러웠지만 빗소리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듯 했다. 부엌에 닿자마자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줄기는 그녀의 열기에 들뜬 몸을 식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때였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준영의 방문이 열렸다. 미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돌려 벽에 기댔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존재가 보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준영은 물을 마시러 나온 듯 했다. 희미한 달빛과 번개가 번쩍이는 틈 사이로 그의 실루엣이 보였다. 어두운 회색면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의 넓은 어깨와 곧게 뻗은 다리선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는 정수기 앞에서 물을 따랐다. 물이 컵에 채워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크게 들렸다. 준영은 물을 마신 후 거실 소파 쪽으로 향하는 듯 했다. 미연은 숨을 죽였다. 그가 이대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모순적인 마음이 그녀를 잠식했다. 장모님, 주무시지 않고 왜 여기 계세요? 준영의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그녀에게 닿았다. 미연은 화들짝 놀라며 몸을 돌렸다. 그가 언제부터 자신을 보고 있었던 걸까? 아, 잠시 목이 말라서. 너는 아직 안 자고. 괜찮니?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준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발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곤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 가까이 다가섰다. 번개가 한 번 더 번쩍이자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환하게 드러났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숨소리마저 생생하게 느껴졌다. 비에 젖은 흙냄새와 싱그러운 풀냄새가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밤이었다.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젊은 남자의 채취가 그녀의 코끝을 자극했다. 너무나도 낯설고 너무나도 강렬한 기운이었다. 아직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미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이마를 짚었다. 그의 이마는 여전히 미지근했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그의 피부가 주는 미묘한 감각이 훨씬 더 생생하게 전해졌다. 그녀의 손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거칠지만 뜨거운 피부, 젊음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감촉. 준영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미연은 느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으며 그녀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마치 길을 잃은 아이가 의지할 곳을 찾듯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장모님. 그의 목소리가 젖은 빗소리처럼 낮게 깔렸다. 그 속에는 억눌렸던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갈망이 담겨 있는 듯 했다. 미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그 밤, 그녀의 눈동자에 담긴 것은 죄책감뿐만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죽어있던 여인의 본능이 그의 눈빛 속에서 다시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풀고 그의 넓은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어깨는 단단했고 그 단단함 속에서 그녀는 의지할 곳을 찾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준영.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른 사막을 흐르는 강물처럼 갈라지고 떨렸다. 너도 힘들었지?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를 쓰다듬었고 이내 그의 목덜미를 감쌌다. 그의 뜨거운 피부가 그녀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의 몸은 마치 댐이 터져버린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감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모든 이성이 마비되고 오직 본능만이 그녀를 지배하는 듯 했다. 준영은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뜨겁고 간절한 숨결이었다.
미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심장은 맹렬하게 뛰었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에게로 향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가볍게, 이내 억눌렸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나오듯 격렬하게 이어졌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이의 입맞춤. 그것은 죄책감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생명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몸은 오랫동안 잠자던 여인의 육체가 깨어나는 듯한 전율에 휩싸였다. 쭈글쭈글하고 메마른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몸이 이토록 생생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경악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뜨겁고 단단한 손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자 그의 강한 심장 박동 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그 소리는 그녀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로를 찾았고 그는 그녀에게서 안정을 찾았다. 슬픔으로 텅 비어버린 두 사람의 마음이 금지된 경계 위에서 서로를 갈망하며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숨이 막힐 듯한 입맞춤이 계속되었다. 미연의 손은 그의 등에 닿았다. 젊고 탄탄한 근육이 느껴지는 그의 등은 그녀에게 의지할 곳이자 피난처 같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죄책감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끼는 감격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누군가의 장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미연이라는 한 여자로서 그의 품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듯 했다.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게 창문을 두드렸지만 두 사람의 세상은 오직 그들만의 공간이 되었다. 그의 뜨거운 숨결, 그의 강렬한 손길,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 솟아나는 잊었던 열정. 모든 것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되었다. 그 밤, 두 사람은 모든 이성과 도덕적 경계를 넘어섰다. 육체적 접촉은 오랫동안 억눌렸던 욕망의 폭발과도 같았다. 미연은 황홀경 속에서도 어렴풋한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 죄책감마저 그녀의 되살아난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드는 듯 했다. 그의 강인한 남성성은 그녀의 메마른 내면을 적시는 단비와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안식을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외로움을 잊게 할 온기를 주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빗소리는 잦아들었다. 창밖에서는 옅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현실의 빛이 스며들자 미연은 온몸을 감싸는 알 수 없는 허무함과 동시에 충만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녀의 옆에는 준영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미세하게 번지는 땀방울이 지난밤의 격렬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미연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침대 시트에 구겨진 흔적, 희미하게 남은 채취. 모든 것이 지난밤의 꿈결 같은 현실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을 통해 다시 태어난 자신의 모습, 죄책감과 함께 찾아온 강렬한 삶의 전율. 준영이 잠결에 뒤척이며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아직 몽롱했지만 이내 그녀의 눈과 마주치자 그의 눈동자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당혹감, 수줍음, 그리고 깊은 연민.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미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듯했다. 장모님.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어젯밤의 모든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미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금지된 것인지도 알았다. 이건 비밀로 해줄 수 있겠니? 미연이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약속과도 같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얽힌 금지된 끈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짧고도 강렬했던 밀월이 이제부터 숨겨진 그림자 속에서 이어질 터였다. 현실의 냉혹한 빛이 곧 그들을 찾아올 것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위안과 안정을 찾았다.
미연은 침대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다시 태어난 여인의 심장이 미약하지만 분명한 박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금지된 사랑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새벽의 빗소리가 잦아들고 창밖으로 여명이 희미하게 번져왔다. 박미연은 준영의 곁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침대 시트에 구겨진 흔적과 여전히 그녀의 몸에 남은 그의 체온이 지난밤에 격렬했던 현실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감히 마주할 수 있었던 본능의 불꽃은 현실에 비답해서 다시 금기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여전히 온몸에 알 수 없는 허무함과 동시에 충만한 감각에 휩싸여 있었다.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닿는 곳마다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깨끗하게 정돈된 부엌은 지난밤의 열기 따위는 없었다는 듯 평온했지만 미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물컵 하나, 낡은 커피포트 하나까지도 준영과의 미묘한 순간들을 기억하는 듯 했다. 그녀는 찬물 한 잔을 마시며 심장이 다시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어제와는 다른 의미로 이 집은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준영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다. 그의 눈빛은 깊었고 그 안에 어젯밤의 모든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 설명할 수 없는 전율과 함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어젯밤 고마웠습니다. 장모님.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쳤지만 그 침묵은 전보다 더 농밀하고 불안했다. 준영이 출근한 후 미연은 집 안을 맴돌며 불안한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평소와 다름없는 집안일이었지만 그녀는 집중할 수 없었다. 걸레질을 하다가도 그의 손이 닿았던 식탁 모서리를 보았고 세탁실에서는 그의 옷가지에서 여전히 그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 했다. 모든 것이 그녀를 지난밤의 기억으로 이끌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다시 살아난 육체의 기쁨. 이 두 감정은 그녀의 마음을 지독하게 흔들었다. 오후가 깊어지고 미연은 베란다에 걸어둔 빨래를 걷었다. 그때였다.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멀리 외국에 나가 있던 딸, 지혜에게서 온 영상통화였다. 미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소에는 반가웠을 딸의 얼굴이 지금은 마치 금기를 깬 자신의 죄를 심판하러 온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요즘 목소리도 안 들리고 통화하기도 힘드셨죠? 화면 속 지혜는 여전히 밝고 사랑스러웠다. 그러나 미연은 딸의 환한 얼굴을 보자마자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잘 지냈지? 너도 잘 지냈니? 네. 저 곧 한국 들어가요. 엄마. 지혜의 말에 미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 한국에. 갑자기 왜? 제 프로젝트가 마무리돼서요. 그리고 준영 오빠도 혼자 두기 그렇고 엄마도 계속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이제 제가 엄마랑 오빠 챙겨야죠.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혜가 자신을 그리고 준영을 챙기겠다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언제 오는데? 다음 달 중순쯤이요. 엄마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신나서 그만 말해버렸네요. 지혜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미연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달 중순. 그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딸과의 통화를 마친 후 미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딸의 귀국 소식은 예상치 못한 차가운 현실의 벽이었다. 20년의 고독 속에서 겨우 피어난 생명의 불꽃이 다시 꺼져버릴 위기에 처한 것만 같았다. 그녀는 다시 준영과의 관계를 끝내야 할지 아니면 이 비밀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저녁 무렵 준영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미연의 눈을 마주치자 미묘한 온기가 스쳤다. 장모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준영아, 미연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혜한테 전화 왔었어. 준영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스쳤다. 그는 미연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다음 달 중순쯤. 한국에 들어온 데 미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듯 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듯 했다. 지혜가 엄마랑 오빠 챙긴다고 했어. 미연은 겨우 말을 이었다. 준영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제가 죄송합니다. 장모님이 그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했다. 죄송하다는 그 말에는 그녀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준 그 밤의 모든 일이 포함되어 있는 듯 했다. 미연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멈칫했다. 이제는 그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다음 날부터 미연은 불안감에 시달렸다. 딸이 돌아오면 이 집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준영과의 미묘한 눈빛조차 숨겨야 했다.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이웃들의 시선마저 그녀를 짓누르는 듯 했다. 아침 시장에서였다. 낡은 노점에서 나무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아는 척을 했다. 동네에서 소문 많기로 유명한 김 여사였다. 김 여사는 슬쩍 미연의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다. 박 여사, 요즘 사위랑 아주 보기 좋더라고. 저녁에도 늦게까지 불 켜져 있고. 혹시 박 여사가 사위 챙겨주고 있는 거야? 김 여사의 눈빛에는 묘한 호기심과 함께 은밀한 탐색이 담겨 있었다. 미연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고, 김 여사님. 지혜가 없으니까 제가 준영이 밥이라도 챙겨줘야죠. 아내 일은 불쌍한 사위인데 하긴 그렇지. 그나저나 준영 씨가 참 훤칠하더라고. 박 여사도 복도 많지? 그런 사위가 옆에 있어주고 말이야. 김 여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다. 미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김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그녀의 금기된 비밀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했다. 이웃들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죄로운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시선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호기심, 의심, 그리고 어쩌면 비난의 불꽃이 숨어 있었다. 미연은 그날 저녁 준영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준영은 미연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지혜가 오면 더더욱 미연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준영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우리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준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고통과 함께 그녀를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장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모든 선택을 그녀에게 미루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무거운 약속이기도 했다. 며칠 후 지혜가 한국에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다. 미연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딸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준영도 평소처럼 일찍 퇴근하여 함께 마중 나갈 준비를 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한 장모와 사위의 모습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비밀이 흐르고 있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 그들은 지난밤의 기억과 함께 다가올 현실의 칼날을 동시에 느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준영은 운전대를 잡은 채 내내 침묵했다. 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다시 되살아난 삶의 불꽃을 꺼뜨려야 할까? 아니면 이 불꽃을 비밀스럽게 간직한 채 살아가야 할까? 어떤 선택도 그녀에게는 고통스러웠다. 공항 도착 후 그들은 멀리서 걸어오는 지혜를 발견했다.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딸의 모습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다. 미연은 애써 환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준영은 지혜를 발견하자마자 먼저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은 평소처럼 듬직했지만 미연은 그가 그녀를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지혜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와락 안겼다. 엄마.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딸의 품에 안긴 미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사랑스러운 딸,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딸, 이 딸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다시금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 했다. 그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다. 지혜의 귀국과 함께 이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혜는 집안을 활기차게 만들었다. 옛 추억을 이야기하고 미래 계획을 늘어놓으며 엄마와 준영 오빠를 살뜰히 챙겼다. 그녀는 준영이 건강해진 모습에 안도했고 엄마가 혼자 외로워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지혜의 눈에는 준영과 미연 사이의 미묘한 기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듯했다. 아니, 그녀는 보지 못했다. 혹은 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미연은 다시 예전의 장모님이자 어머니 역할로 돌아가야 했다. 준영과의 모든 접촉은 차단되었다. 눈빛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손길 하나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다. 저녁 식탁에서 준영은 다시 침묵했고 미연은 그 침묵 속에서 다시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이전의 메마른 외로움과는 달랐다. 한 번 맛본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듯한 고통스러운 외로움이었다. 어느 날 밤, 지혜가 잠든 것을 확인한 미연은 거실로 나왔다. 준영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준영아, 미연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준영은 겨우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체념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미안하다. 장모님이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미연은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기댈 수 없었다. 이 집에는 이제 사랑스러운 딸, 지혜가 있었다. 그녀는 준영과의 관계를 끝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여전히 그를 갈망하고 있었다. 한번 깨어난 본능은 쉽게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다. 딸에 대한 죄책감, 준영에 대한 갈망, 그리고 다시 찾아온 외로움이 뒤섞여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예전에 죽은 삶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 금지된 사랑의 씨앗을 가슴 깊이 품고 다시 한번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할까? 딸의 존재는 그들의 관계를 영원히 금기시하는 강력한 족쇄가 되었다. 미연은 다가올 비극적인 선택을 예감하며 밤새도록 눈을 감지 못했다. 빗소리가 잦아든 새벽, 차가운 현실의 빛이 스며드는 순간, 박미연은 준영의 곁을 조용히 벗어났다. 침대 시트에 구겨진 흔적과 여전히 몸에 남은 그의 온기가 지난밤에 격렬했던 현실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감히 마주할 수 있었던 본능의 불꽃은 현실의 빛 앞에서 다시금 금기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온몸을 감싸는 알 수 없는 허무함과 동시에 충만한 감각, 이 상반된 감정의 파고가 그녀의 내면을 거칠게 흔들었다.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닿는 곳마다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깨끗하게 정돈된 부엌은 지난밤의 열기 따위는 없었다는 듯 평온했지만 미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물컵 하나, 낡은 커피포트 하나까지도 준영과의 미묘한 순간들을 기억하는 듯 했다. 그녀는 찬물 한 잔을 마시며
심장이 다시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어제와는 다른 의미로 이 집은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준영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다. 그의 눈빛은 깊었고 그 안에 어젯밤의 모든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 설명할 수 없는 전율과 함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어젯밤 고마웠습니다. 장모님.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쳤지만 그 침묵은 전보다 더 농밀하고 불안했다. 준영이 출근한 후 미연은 집 안을 맴돌며 불안한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평소와 다름없는 집안일이었지만 그녀는 집중할 수 없었다. 걸레질을 하다가도 그의 손이 닿았던 식탁 모서리를 보았고 세탁실에서는 그의 옷가지에서 여전히 그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 했다. 모든 것이 그녀를 지난밤의 기억으로 이끌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다시 살아난 육체의 기쁨. 이 두 감정은 그녀의 마음을 지독하게 흔들었다. 오후가 깊어지고 미연은 베란다에 걸어둔 빨래를 걷었다. 그때였다.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멀리 외국에 나가 있던 딸, 지혜에게서 온 영상통화였다. 미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소에는 반가웠을 딸의 얼굴이 지금은 마치 금기를 깬 자신의 죄를 심판하러 온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요즘 목소리도 안 들리고 통화하기도 힘드셨죠? 화면 속 지혜는 여전히 밝고 사랑스러웠다. 그러나 미연은 딸의 환한 얼굴을 보자마자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잘 지냈지? 너도 잘 지냈니? 네. 저 곧 한국 들어가요. 엄마, 지혜의 말에 미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 한국에. 갑자기 왜? 제 프로젝트가 마무리돼서요. 그리고 준영 오빠도 혼자 두기 그렇고 엄마도 계속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이제 제가 엄마랑 오빠 챙겨야죠.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혜가 자신을 그리고 준영을 챙기겠다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언제 오는데? 다음 달 중순쯤이요. 엄마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신나서 그만 말해버렸네요. 지혜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미연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달 중순. 그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딸과의 통화를 마친 후 미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딸의 귀국 소식은 예상치 못한 차가운 현실의 벽이었다. 20년의 고독 속에서 겨우 피어난 생명의 불꽃이 다시 꺼져버릴 위기에 처한 것만 같았다. 그녀는 다시 준영과의 관계를 끝내야 할지 아니면 이 비밀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저녁 무렵 준영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미연의 눈을 마주치자 미묘한 온기가 스쳤다. 장모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준영아, 미연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혜한테 전화 왔었어. 준영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스쳤다. 그는 미연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다음 달 중순쯤 한국에 들어온대. 미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듯 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듯 했다. 지혜가 엄마랑 오빠 챙긴다고 했어. 미연은 겨우 말을 이었다. 준영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제가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했다. 죄송하다는 그 말에는
그녀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준 그 밤의 모든 일이 포함되어 있는 듯 했다. 미연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멈칫했다. 이제는 그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다음 날부터 미연은 불안감에 시달렸다. 딸이 돌아오면 이 집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준영과의 미묘한 눈빛조차 숨겨야 했다.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이웃들의 시선마저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아침 시장에서였다. 낡은 노점에서 나무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아는 척을 했다. 동네에서 소문 많기로 유명한 김 여사였다. 김 여사는 슬쩍 미연의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다. 박 여사, 요즘 사위랑 아주 보기 좋더라고. 저녁에도 늦게까지 불 켜져 있고. 혹시 박 여사가 사위 챙겨주고 있는 거야? 김 여사의 눈빛에는 묘한 호기심과 함께 은밀한 탐색이 담겨 있었다. 미연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고, 김 여사님. 지혜가 없으니까 제가 준영이 밥이라도 챙겨줘야죠. 아내 일은 불쌍한 사위인데 하긴 그렇지. 그나저나 준영 씨가 참 훤칠하더라고. 박 여사도 복도 많지? 그런 사위가 옆에 있어주고 말이야. 김 여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다. 미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김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그녀의 금기된 비밀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이웃들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죄로운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시선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호기심, 의심, 그리고 어쩌면 비난의 불꽃이 숨어 있었다. 미연은 그날 저녁 준영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준영은 미연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지혜가 오면 더더욱 미연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준영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우리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준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고통과 함께 그녀를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장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모든 선택을 그녀에게 미루는 듯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무거운 약속이기도 했다. 며칠 후 지혜가 한국에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다. 미연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딸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준영도 평소처럼 일찍 퇴근하여 함께 마중 나갈 준비를 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한 장모와 사위의 모습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비밀이 흐르고 있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 그들은 지난밤의 기억과 함께 다가올 현실의 칼날을 동시에 느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준영은 운전대를 잡은 채 내내 침묵했다. 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다시 되살아난 삶의 불꽃을 꺼뜨려야 할까? 아니면 이 불꽃을 비밀스럽게 간직한 채 살아가야 할까? 어떤 선택도 그녀에게는 고통스러웠다. 공항 도착 후 그들은 멀리서 걸어오는 지혜를 발견했다.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딸의 모습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다. 미연은 애써 환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준영은 지혜를 발견하자마자 먼저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은 평소처럼 듬직했지만 미연은 그가 그녀를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지혜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와락 안겼다. 엄마.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딸의 품에 안긴 미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사랑스러운 딸,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딸, 이 딸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다시금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 했다. 그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다.
지혜의 귀국과 함께 이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혜는 집안을 활기차게 만들었다. 옛 추억을 이야기하고 미래 계획을 늘어놓으며 엄마와 준영 오빠를 살뜰히 챙겼다. 그녀는 준영이 건강해진 모습에 안도했고 엄마가 혼자 외로워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지혜의 눈에는 준영과 미연 사이의 미묘한 기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듯했다. 아니, 그녀는 보지 못했다. 혹은 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미연은 다시 예전의 장모님이자 어머니 역할로 돌아가야 했다. 준영과의 모든 접촉은 차단되었다. 눈빛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손길 하나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다. 저녁 식탁에서 준영은 다시 침묵했고 미연은 그 침묵 속에서 다시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이전의 메마른 외로움과는 달랐다. 한 번 맛본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듯한 고통스러운 외로움이었다. 어느 날 밤, 지혜가 잠든 것을 확인한 미연은 거실로 나왔다. 준영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준영아, 미연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준영은 겨우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체념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미안하다. 장모님이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미연은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기댈 수 없었다. 이 집에는 이제 사랑스러운 딸, 지혜가 있었다. 그녀는 준영과의 관계를 끝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여전히 그를 갈망하고 있었다. 한번 깨어난 본능은 쉽게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다. 딸에 대한 죄책감, 준영에 대한 갈망, 그리고 다시 찾아온 외로움이 뒤섞여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예전에 죽은 삶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 금지된 사랑의 씨앗을 가슴 깊이 품고 다시 한번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할까? 딸의 존재는 그들의 관계를 영원히 금기시하는 강력한 족쇄가 되었다. 미연은 다가올 비극적인 선택을 예감하며 밤새도록 눈을 감지 못했다. 며칠이 더 흘렀다. 지혜는 엄마와 준영 오빠를 위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외식도 하고 지혜가 좋아하는 영화도 보러 갔다.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미연의 마음속은 더욱 깊은 늪으로 빠져들었다. 딸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에는 비수가 되어 박혔다. 이 행복한 순간들이 모두 거짓 위에 쌓아 올려진 모래성이라는 생각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결정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주말 오후, 지혜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다. 그녀가 어릴 적 가족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다. 행복했던 순간들의 기록. 지혜는 앨범을 넘기며 웃었고 준영은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미연의 눈은 앨범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딸과 남편, 그리고 아직 젊었던 자신의 얼굴에 멈춰섰다. 그때였다. 한 장의 사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행복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지혜와 준영, 그리고 그 뒤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자신과 남편의 모습이었다. 그 사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지혜와 준영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들의 행복을 빌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깨뜨릴 수는 없었다. 그건 딸에 대한 마지막 배신이자 준영에 대한 잔인한 행동이 될 터였다. 그날 밤, 미연은 준영을 거실로 불렀다. 지혜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거실은 희미한 달빛과 가로등 불빛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준영아, 미연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다. 준영은 그녀의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불안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나 결정했어.
그녀는 말을 이어가기 위해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목구멍이 뜨거웠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우린 여기까지 해야 해. 그 말이 내뱉어지자마자 준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 속에 고여있는 슬픔은 감출 수 없었다. 장모님, 미안해. 지혜를 봐. 우린 그럴 수 없어. 미연은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앨범 속 행복했던 가족 사진에 머물렀다. 너도 알잖아. 이건 아니라는 걸. 준영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넓은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의 침묵은 그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자 동시에 그 자신의 깊은 절망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내가 떠날게. 미연은 겨우 말을 이었다. 이 집은, 이 공간은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녀가 떠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욕망이 시작된 이곳에서 그녀의 욕망을 묻어버려야 했다. 장모님. 갑자기. 무슨. 준영이 겨우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그녀를 잡고 싶은 듯 손을 뻗었지만 이내 힘없이 떨어뜨렸다. 내가 집을 알아볼게. 당분간은. 지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미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스쳤다. 지난밤에 격렬했던 불꽃은 이제 차가운 재로 변해버린 듯했다. 며칠 후 미연은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이사를 준비했다. 지혜에게는 갑자기 이사를 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미연은 그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자신만의 공간에서 살고 싶었다고 둘러댔다. 지혜는 엄마가 다시 활기를 찾는 것 같아 기뻐했지만 준영은 그런 미연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그녀의 결정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이사 전날 밤, 미연은 집 안을 둘러보았다. 20년의 세월이 담긴 이 집, 남편과의 추억, 딸과의 기억, 그리고 준영과의 금기된 순간들. 모든 것이 이 공간에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준영의 방문을 조용히 지나쳤다. 그의 방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방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잘 지내, 준영아의 새로운 오피스텔은 작고 아늑했다. 미연은 혼자였다. 다시 혼자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에 죽은 박미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준영과의 뜨거웠던 밤을 기억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때 불꽃처럼 타올랐던 욕망의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죄책감은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에게도 그런 강렬한 감정이 존재했음을 깨달으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미연은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들 속에 준영이 있었다. 우연히 마주친 그의 모습은 예전처럼 듬직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혜가 곁에 있음에도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감돌았다. 그는 그녀를 발견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짧게 스쳤을 뿐이었다. 준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지나쳤다. 서로에게 얽힌 금지된 끈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 그들의 삶을 감싸고 있었다. 미연은 다시 외로워졌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더 이상 텅 비어버린 공간에서 오는 공허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뜨거웠던 기억의 잔향을 품은 채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한 여인의 아픈 구원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비록 금기된 사랑의 기억이 가슴 한편에 영원히 아픈 상처로 남겠지만 그 상처는 동시에 그녀가 진정으로 살아있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솔직하고 강렬한 순간으로 기억될 터였다.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커피 잔을 들었다.
창밖으로 부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의 불씨였다.